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모시고 에볼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겁이 난다 해서 피어볼라라는 이름까지 붙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도 우리 그 검역 철저하다, 방역 대책 철저하다라고 했는데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이건 감염 확진 받기 며칠 전에 간호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구멍이 뚫렸다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냥 구멍이 뚫렸다도 아니고 곳곳에서 구멍이 그렇죠. 뚫렸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정부에서 아무리 하고 있다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통제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확신만 있으면 네. 좀 그 공포를 좀 어떻게 통제가 될 텐데 그게 그러니까 안 이게 된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방역 대책이 구멍이 뚫려버리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아하,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질병 플러스 어떤 국가 통제 시스템까지도 그렇죠. 함께 다뤄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네요. 이게 원래는 서아프리카에서 뭔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미국, 유럽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있잖아요. 전 세계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때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요. 10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9,216명. 벌써. 그리고 사망자가 4,555명으로 네. 집계됐다고 해요. 뭐 국가별로는 이제 처음 발생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순서로 감염자, 사망자가 많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 보면은 이 사망자 숫자도 지금 누락된 보고가 워낙 많을 거라는 추산이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지금 뭐 확인된 바로는 치사율이 한 50% 정도다. 그래도 반절은 산다. 뭐 이런 건데 누락된 보고까지 합치면은 치사율이 7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요. 거기에다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감염도 굉장히 많아요. 의료진 중에서 지금 423명이 감염돼서 사망자가 239명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의사들이 도망갈 만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잠복기가 또 20일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공포가 당장 내 문제로 자꾸 다가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한국도 이렇게 좀 다행스럽다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해결이 되긴 했는데 이 부산에서 열리기로 한 ITO 세계 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이것도 이를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네.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방역 체계 이것을 통해 뚫릴 것이다. 이런 공포가 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 됐어요? 여기에 원래 한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 가운데에 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등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그렇죠. 서아프리카 지역. 네. 그리고 국가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관리대상국이다라고 지정을 한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 나라들에서 28명 그리고 또 관리대상국은 아니지만 에볼라가 발생했던 뭐 세네갈,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에서 141명 해서 총 169명이 입국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20일 날 개최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뭐 초기 방침 자체가 입국 금지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국에서 출발할 때 검역을 철저히 받고 오도록 요청한다라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에서는 뒤에서 계속 다각도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참가를 이제 좌절시키려고. 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오지 마. 그렇죠.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네. 비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뭐 이런 우려가 있다, 뭐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네. 오늘 오후에 결국 이 3개국에서 관리대상국 3개국에서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아하.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일단락은 됐어요. 그러게요.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거시기하고. 그렇죠. 네. 네. 당장 급한 불 정도? 네. 큰 공포는 좀 다스렸다, 이 정도?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계속 앞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 믿을 수 있나 이런 불안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ITO 회의는 그렇게 넘겼다고 치는데 앞으로 그럼 국제회의
우리나라에서 안 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할 때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오게 할 건가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 방금 말씀하신 네. 과연 아직 그 발병자도 아니고 네. 뭐 감염자도 아닌데 입국 금지 시킬 만한 근거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공포에 사람들이 질려 있다 보니 이게 입국 금지시키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마찰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 이런 서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여행객 또는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자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예 금지시키자. 그렇죠. 검역과 상관없이. 네. 왜냐면 지금 미국에는 일주일에 한 1,000명 가량이 들어온대요. 이런 서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아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하는 거로는 공항에서 체온 검사하고 뭐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자진 신고해라. 이런 정도 권고 정도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여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의견들이 이제 하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 방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면 이 사람들이 육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거다. 오히려 검역이 전혀 되지 않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 그러면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이런 수도 거고요. 있겠네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국제사회에서 단절시켜버리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에볼라 대응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한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국경을 폐쇄하자라는 거는 마치 집이 불타고 있는데 방 안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에 젖은 수건을 끼우는 것과 같다. 아, 불을 끄지 않으면 번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불을 꺼야 된다는 얘기인 그 거죠. 말이군요. 네. 그런데 이 국가들 지원 상황이 그렇게 활발하다는 느낌은 사실 안 받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지원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네. 유엔에서 처음에 이제 요청한 금액이 최소 10억 달러를 요청을 했어요. 에볼라 퇴치 비용으로. 전 세계.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를 자금 조성해달라라고 했고 지금까지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받았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 모금된 금액 3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네. 유엔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돈이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진 파견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인도적인 지원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아셈 정상회의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의료진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10명 정도로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의료 전문 인력을 파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어요. 이제 뭐 보건 당국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성 등은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네. 일단은 뭐 미국이나 영국에 협력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10명 정도 파견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560만 달러 정도의 지원을 약속했거나 아니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금액이 지금 보면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재단 차원에서 한 지원 금액이 5천만 달러고요. 잠깐만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하는 게 560만 달러인데 재단에서 하는 게 5천만 달러.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립자죠. 마크 주커버그 개인이 하는 게 2,500만 달러예요. 어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료진 10명 파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한국 역사상 최초로 본격적으로 해외 파견 의료진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내세우고 있거든요. 생색을 마구 냈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미 그 영국은 병력을 750명을 보내고 의료용 선박 한 대, 뭐 헬리콥터 3대 지원했고요. 노르웨이 인력 220명 보냈고요. 쿠바도 165명 시에라리온에 파견했고 중국도 174명의 의료 인력을 시에라리온에 파견했습니다. 아하, 이게 참 사실 국격이라는 게 어디서 네. 드러날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얘기 마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네. 멕시코 얘기 잠깐 좀 짚어주세요. 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3주째 실종 사태인 대학생들 네. 뭐 40여 명 있었는데 네. 시신 구덩이가 발견이 돼서 그렇죠. 그들이 최근에,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네. 최근 소식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최근에
그 발견된 구덩이에서 28구의 시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라진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DNA 검사를 했는데 아닌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대학생들 어디 갔을까? 네, 대학생들은 어디 갔고 또 지금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그러니까 지금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구덩이만 이 지역에서 19개가 총 발견이 됐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묻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누구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멕시코 대학생 43명 여기에 지금 또 마약 범죄 집단이 연루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학생들이 임용차별 문제 항의하다가 네. 지금 뭐 사망한 게 아니냐,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 받아들였잖아요. 시위를 9월 26일 날 대규모 시위를 했었고 이 시위 과정에서 사실 진압 과정에서 이미 6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요. 그리고 43명이 실종된 건데 이 사람들이 경찰차에 실려서 가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약이랑 네. 연결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50여 명이 구속이 됐는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네.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역 경찰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 경찰들이 지역의 그 마약 범죄 집단하고 연루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추정으로는 네. 경찰이 이 43명을 데리고 가서 예. 이 마약 집단 범죄 집단한테 넘긴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럼 이 범죄 집단에서 자기네 처리 방식대로 살해해서 안매장한 게 아니냐라는 무섭네요. 식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정황상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네. 멕시코 정부가 이건 샅샅이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때요? 그 여론 분위기는? 지금 그 실종 이후로 예. 연이어서 멕시코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뭐 고속도로 여전히. 점거 시위부터 해서 수만 명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멕시코 대통령도 43명의 대학생 찾는 거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 워낙 그 부패한 경찰과 범죄 집단과의 육착 관계가 뿌리있기 때문에 얼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게요. 국가 권력이 부패, 범죄 집단과 연루됐다는 것만큼 우울한 얘기가 없죠. 그렇죠. 아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